KT는 왜 이렇게 이직을 많이 하셨어요? 보시는 분들 이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를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첫 직장에서 제가 받았던 돈이 70만 원이었어요. 월급이? 네. 야. 인터넷 섭보고 이랬어요. 왜요? 이번에도 저를 믿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거 흑풍 NFT 이거 너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꼭 붙들고 가야 되겠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대표님을 열흘 강호 흑풍 NFT 이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이렇게 인연이 돼서 만나게 됐는데, 대표님이 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분이셨고 어떻게 해서 게임 업계에서 이제 또 탑이 되셔서 결국 또 이 열흘 강호 흑풍 NFT 하시게 됐는지, 이런 어떤 직업적인 부분에서 좀 대표님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한 인터뷰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요즘 또 투자 시장이 많이 하락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이나 사업에 대한 것도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꼭 투자라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게임 업계나 블록체인 사업이나 이런 거는 또 어디서 들어볼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대표님의 이야기를 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이런 인터뷰를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대표님 어디 학과 출신이세요? 저는 게임 쪽의 전공이 아니에요. 게임 전공이 아니에요? 네네. 의류학과 전공입니다. 의류? 네. 인하대학교의 의류학과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가정관리학과 요 세 개가, 인하대가 공대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인하공대 유명하죠. 인하가정대. 그 중에서 제가 의류학과 쪽이고요. 그래서 대표님 약간 패션이 진짜 이게 제가 원래 좀 그림 쪽을 좀 좋아해서 미대도 가볼까 생각했는데 사실은 뭐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열정적이진 않았는데, 나중에 대학 갈 때가 되니까 제가 이과인데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데가 이제 의류학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이제 전향을 해서 갔고요. 사실은 게임은 복학을 하고 한 다음에 게임을 만들던 친구들이 연락이 와서 원화를 그려주면 좋겠다. 게임에 들어가는, 내가 좀 그림 좀 그리니까 원화를 그리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뭐 한번 해볼까 해서, 사실은 돈을 받지 않았더니까 알바는 아니고 친구들 도와주는 게 한번 뭐 같이 한번 해가지고 1등 나오면 나눠 가져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여기까지 왔어요. 일반 게임에서는 1.5세대인데 모바일 게임에서는 1세대예요 거의. 그래서 그 당시에 짱구는 못 말려 뭐 이런 게임 만들었었고요. 꽤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피처폰에 들어가던 게임이었나요? 네, 맞아요. 그 당시에 피처폰에서 그런 게임이 없었어요. 되게 사람들이 신기해했죠. 그러다가 스마트폰으로 넘어왔나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모바일 게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NHN이 갔다가 그 당시에 1위가 컴투스여서 5년 반 모바일 게임을 했었는데 모바일 시대가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처폰 시대가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비슷한 PD폰이나 이런 게 나왔는데 항상 다 피처폰한테 다 먹혔어요. 언제쯤이에요? 한 2005년, 6년? 8년, 5년에서 8년 사이인데, 저는 그래서 아이폰이 나왔을 때도 안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봤던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렇게 나왔던 것들, PD폰이 나왔던 것들하고 다를 게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쇼크를 먹었어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모바일 세상에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 기회를 내가 못 보다니라는 생각도 되게 했었고. 그래서 그 다음엔 취한 전략은 뭐예요? 그 다음에는 스마트폰 쪽에 했죠. 그래서 그때 그걸 보시고 스마트폰 쪽으로 넘어가신 거예요? 일단 그 당시에 제가 위메이드에 있었는데요. 위메이드에서 웹게임 만들려고 들어갔다가 스마트폰이 터지면서 스마트폰 게임을 개발을 하게 됐었고, 그러다가 제가 KT 쪽으로 갔었어요. KT는 왜 이렇게 이직을 많이 하셨어요? 보시는 분들 이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를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기가 더 많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데라면은 저는 가시는 것도 맞다고 봐요. 한 회사에서 계속 있는 것보다도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데라 그러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는 것도 좋고, 창업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가치를 키워나가는 게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직할 때마다 좀 이렇게 연봉이 좀 뛰어서 가셨는지. 당연하죠. 가장 연봉의 점프가 하기 쉬운 때가 사실은 이직을 할 때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 안에 있는 건 돈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밖에 있는 건 비싸 보이잖아요. 보통 그래요. 집에 있는 옷은 잘 안 입으면서 새로운 옷을 사는 데는 밖에 있는 게 더 좋아 보여서 그래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당연히 더 많은 혜택과 더 많은 어떤 존경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 또 사회의 어떤 통념이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대단해 보이고, 제가 알고 있는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돌아다니면서 인재를 구하려고 막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오면은 회사에 있던 인재는 다 딴 데 나가 있다. 퇴사한다. 이런 거거든요. 궁금한 게, 그러면 NHN이나 컴투스나 위메이드 다 이제 알아주는 기업이잖아요. 네네. 이직할 때마다 좀 연봉이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실례가 안 된다면 좀 공개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얼마 정도 올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첫 직장에서 제가 받았던 돈이 70만 원이었어요. 월급이? 네.
야. 월급이 70만 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년 네. 연봉이 1000만 원이 안 됐죠. 그래서 제가 한 1년 있다가 지오로 옮긴다고 얘기했더니 제가 불러가지고 이제 연봉을 2배로 올려주겠다. 아, 그제서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봤자 140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지오 갔을 때 2천만 원 넘겨서 갔으니까. 야, 대표님 네. 처음부터 잘 나가셨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네요. 아니에요. 대표님도 월급 70만 원이던 시절이 있었던 거네요, 대표님이. 말씀드렸던 대로 2천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요. 인터넷 섭붙고 일했어요. 왜요? 인터넷 안 하려고. 와, 일에 집중하려고? 일에 집중하려고 인터넷 섭붙고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6개월 만에 제가 대리 건너뛰고 과장 달았거든요. 와. 그 다음에 과장에서 바로 팀장 달았었고. 완전 인정을 받으신 거네요. 완전 네네네. 여기에 몰입해서 그 정도로 할 정도면. 들어가서 이제 좀 있으니까 2,800까지 올라갔었고. 야. 그 다음에 제가 짱구를 히트를 쳤죠. 그 당시에 꽤 잘 쳤어요. 꽤 잘 내가지고 그때 당시에 나왔던 SK텔레콤 게임 매출의 한 10%는 이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와, 그 정도였어요. 네, 잘 나왔어요. 짱구가. 야, 그럼 성과급도 좀 많이 좀 받으셨나요? 성과급은 받진 않았고요. 다음에 이제 연봉할 때 이거 말씀드렸다. 말씀드릴게요. 이직을 안 했다면 받을 수가 없었던 금액이네요. 그렇죠. 야.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된 원동력이 있을까요? 성공하고 싶어서 게임 만드는 게 제 취향에 맞는 것 같아요. 게임을 하는 것보다 만드는 게 취향에 맞는 게 제가 게임을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뭔가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게 제 취향에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보고 재밌다 막 반응 나오고 지금 흑풍의 NFT도 제가 그런 게 되게 기대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적성을 찾으셔서 계속 이제 하시는 거네요. 이제 흑풍의 게임도 그렇고. 그래서 좀 사람들이 봤을 때 재밌어 보이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거를. 어떻게 볼까라는 거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그게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네네. 결국 이제 좋아하는 일에 몰입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연봉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일에서도 되게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결과가 됐던 거고.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가 인정받는 일을 하고 싶잖아요. 좀 그런 욕구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업무를 보면 디자인이랑 기획 일이잖아요. 주로 하는 디자인, PD, 기획. 네,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은 진짜 내가 진짜 탁월하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렇게 되기까지 뭐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탁월하다 얘기하기엔 참 그런데 저는 요것보다도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요거 하고 한 다음에 제가 조금씩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림도 해봤고 어떻게 보면은 기획도 해봤고 PD도 해봤고 KT 가가지고는 몰래마켓이라고 있었어요. 그 게임에 대한 소싱 그런 것도 했었고 잠깐 투자도 잠깐 했었고 그 다음 제가 아프리카 TV 게임 사업 본부장 하면서 거기서 퍼블리싱이라든지 그 다음 손놀이 가가지고 경영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잖아요. 해보면서 제일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는 큰 그림 그린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의 어떤 역량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걸 만드는 거를 저는 그게 제일 제 적성에 맞고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장님 체질이시네요. 사장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사업본부장이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사업본부장의 역할이기도 하고 처음에 이제 창업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쉽진 않아가지고 창업은 사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창업은 하게 됐고 그리고 여러 경우 NFT를 하면서 제가 갖고 있었던 인맥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갖고 할 수 있었던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는 재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온 인생 경력의 직결체네요. 네네, 이 흑풍의 NFT가. 한번 잘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 그게 제 취향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도전을 하신 거네요. 많이.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알아가시는 거네요. 저는 그런 게 되게 도전이 전 제 취향에 잘 안 맞았어요. 저도 되게 내성적인 사람인데 원래는 제일 내성적인 사람인데 제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그 목표를 요건 극복하지 못할 것 같아는 거 바로 위에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거를 극복해 가요. 그러면은 이거 내가 못할 것 같은데 내 역량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일부러 좀 찾아가지고 하면서 요거에 만약에 요거를 내가 극복을 했을 때 나는 한 단계 더 성장이 있을 거야 라는 거를 생각을 해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넘어갔을 때 한 번 그거를 극복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할까 비슷한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것도 넘어갈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작게 성공하는 습관을 몇 개 가져보고 자기가 좀 더 넘을 수 있는 그 목표를 하나씩 잡아보면은 그게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성장하는 걸 되게 원동력으로 많이 삼으시네요. 지금도 솔직히 그러죠. 지금도 보고 있으면 자기 너무 안 좋잖아요. 그냥 편하게 그냥 회사 생활 이미 사장님 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보고 있으면 장도 안 좋고 막 이랬을 때 저는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장이 안 좋고 뭐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러면은 곰곰이 생각하면 분명히 답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 어드벤처 게임인데 어드벤처 게임은 기본적으로 봐서 답이 있어요. 정말 못 볼 것 같은 이 문제지만 결과적으로 답이 있거든요. 거기서 곰곰이 생각하면 나의 노력과 시간의 문제지. 그래서 어제도 이제 장폭락하고 이거 미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할 때 거기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야, 이 상황을 깨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 상황을. 아, 그래서 번뜩 생각나신 게 무료 민팅. 밥 먹다가 갑자기 무료로 가자. 근데 회사의 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타격이라고 봤을 때 저는 이걸 만약에 미뤄가지고 기약이 없이 미루는 게 오히려 회사에 더 큰 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진짜 크게 보고 가시는 거네요. 우리가 뛰어가려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뒤에서 불이 붙고 있는데 힘껏 뛰어가지고 저 밖으로 넘어갈 거냐, 아니면 타는 걸 그냥 보면서 기다릴 거냐. 불이 꺼질 수도 있죠. 분명히 꺼질 수도 있는데 내가 조금 힘이 있고 앞에서 뛸 만한 같이 거리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무료 민팅 아이디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함부로 아무나 따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아마 이 영상이 공개가 될 때가 아마 미팅이 끝났을 텐데 그쵸. 그때도 이걸 보면서 내가 그래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예. 아무튼 저도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100% 맞다고 생각해서 한 건 아니지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거에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경험상 그렇게 선택을 한 게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저를 믿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거 흑풍 NFT고 너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꼭 두고 가야 되겠는데요? 정말 잘 돼서 이 영상이 레전드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요? 흑풍에 하기 전에 같이 찍은 이 영상이라고 해서. 진짜. 네. 같이 좀 끝까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와서 성지소리 댓글도 달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대표님, 저희 인터뷰 마무리하기 전에 구독자, 시청자 연령층이 주로 MZ세대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MZ세대들을 위한 마지막 어떤 형으로서의 그런 따뜻한 조언이나 이런 것들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MZ세대를 잘 몰라요. 제가 50살이고 73년생이고 저도 나이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MZ세대를 이해를 한다고 말하는 거는 건방진 생각이고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봤는데 굉장히 생각하는 가치관도 다르고 세계를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말이나 이런 거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거, 저도 MZ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해한다는 게 그냥 어른으로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저희는 점점 올라가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게 표준이 아니고 새로 자라는 사람들이 표준이 될 거예요. 아마 이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나 이런 것이 통하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도태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MZ세대의 어떤 갖고 있는 생각이 뭔지가 항상 궁금하고 그걸 제가 파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역으로 따지면은요, MZ세대는 과연 다른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 먼저 간 세대나 아니면은 뭔가가 남겨진 유산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해봤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게 모든 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한테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어리다고 그러고 아무리 나이가 많다 그래도 배울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도 도태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분들 MZ세대 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 굉장히 힙하고 여러 가지의 고민을 담고 있겠지만 적어도 먼저 갔던 사람들이 뭔가를 생각을 했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그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희가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살짝 이 대표님 인터뷰를 좀 잠깐 한 게 아닌가. MZ세대를 위해서 대표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어떤 책이나 강의라든가 유튜브 이런 거라든가 혹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전 사실 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원래 좋아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제가 공군이 있었는데 책을 제가 500권 읽고 나왔거든요. 와. 저 그 당시에 책 진짜 많이 읽었어요. 거의 이틀에 한 권. 굉장히 많은 책을 읽었지만 MZ세대한테 추천하고 싶은 책은 리바운더스라는 책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두께가 한 요 정도 되는 책인데 에피소드만 막 들어있는 건데 실패했다 성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한 3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로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뭐 해가지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성공을 해가지고 다시 뭘 해가지고 이렇게 성공을 했다라는 거가 한 200개 정도의 에피소드가 쫙 들어있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뛰어나지도 않고요. 유명한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저는 힘들고 이럴 때 그냥 그 책을 봐요. 그냥 보면은 나도 이거 이겨낼 수 있어 라는 MZ세대에게 가장 큰 위안을 줄 수 있는, 함께 힘들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 다 이겨낸 사람들이 또 있고 너도 이겨낼 수 있어 라는 걸 줄 수 있는 게 아닐까. 요즘과 같은 폭락장에 또 어떻게 더 깊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또 실제 이겨내왔던 분이고 또 지금 월급 70만 원으로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사장까지 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짧은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좋으신 분이고 너무 대단하신 분인데 그냥 이렇게 저희가 NFT로만 접근을 하니까 이 깊이 있는 이런 얘기들, 통찰력 있는 얘기들을 더 듣고 싶은데 못 들어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짧게나마 이렇게 너무 응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코인버핏 전명진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